자,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특히 이제 제품과 기술과 관련돼서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풀리질 않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다 그런 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문제를 의뢰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 프로세스 이런 도구들을 갖고 열심히 프로젝트 활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고객한테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와우 할 정도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재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생산해내는데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노베이션을 하는 공장과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로 공장은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이노버티브한 솔루션을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으시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한 수십 년간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왔고 계속 프로젝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아주 에센셜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들을 꼽아놨는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의 9가지 원칙입니다. 네, 이 9가지 원칙들과 방법들은 실제 아까 잠시 전에서 소개해 주신 트리즈라는 러시아에서 생겨난 방법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어떤 원칙은 뭐냐 하면은 구성 요소보다는 기능에 집중해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성 요소보다는 기능에 집중해라. 당연히 저게 무슨 소리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례를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냉장고에 홈바가 있죠? 홈바 아시죠? 그렇죠? 근데 냉장고를 설계할 때 홈바를 설계할 때요, 이 홈바가 상당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kg, 5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뭘 올려놓기 때문에 40kg, 50kg가 필요할까요? 네. 그런 걸 설계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신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이제 디자인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품 주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냉장고 홈바 주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를 할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저 친구는 홈바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네, 블로그를 보니까 엄마가 적었습니다. 엄마가 애의 장난감을 뺏어서 냉장고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세탁기에 가서 이제 빨래를 넣으려고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가 썼어요. 자,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홈바가 고생이 많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런 거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맛있는 음료수를 홈바 안에 둬요. 근데 엄마가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음료수가 먹고 싶으면 의자를 딛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다음 홈바를 열 거예요. 근데 음료수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디디겠죠. 그때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홈바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붙이냐면요, 여기 막대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막대기, A사의 디자인을 보면 저 지지막대를 붙여요.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양쪽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경첩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구조인지. 네, 그런데 A사의 경쟁사인 이 B 경쟁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다른 구조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쪽을 보시면은, 자, 막대기가 하나 있고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가를 더 적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더 디자인을 심플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게 좋을까요? 이쪽 게 좋을까요? A사 게 좋을까요? 경쟁사 게 좋을까요? A사가 나요? 돈이 어느 게 더 많이 들까요? 경쟁사 제품이 훨씬 돈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저 막대기를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A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야, 경쟁사 디자인이 우리 디자인보다 좋고 원가도 적으네.
야,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사 디자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저게 GE의 특허예요. 예. 가면 특허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했겠죠.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근데 보통의 엔지니어들은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원가를 줄여봐라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다, 나한테 저런 어떤 오더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보통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얇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좀 작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더 싼 재료가 없을까? 아니면은 같은 재료를 쓰면서도 어떻게 더 싸게 살까? 우리나라에서 막 구하다 없으면 어디 갈까요? 중국 가겠죠. 중국 가서 소싱 하겠죠. 예.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한 15%? 10%? 네, 그래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마침 A사에는 그때 러시아 트리즈 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가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국리를 해갖고 한 며칠 국리를 해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A사의 홈바의 지지막대의 구조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됐죠? 지지막대가 없어졌죠. 자, 원가를 줄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없애버렸어요. 원가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덜렁덜렁하게요? 덜렁덜렁해요? 예, 덜렁덜렁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면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밑에는 원래의 모습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것도 원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지막대를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다 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턱이 이렇게 있으면 더 이상 안 넘어가죠? 시소에 내가 앉아있으면 우리 딸이 앉아도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뒤에 턱을 만들어갖고 더 이상 제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때요? 좋죠?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네. 자,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못 써요. 왜 못 쓰죠? A사가 전 세계에 특허를 다 내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엔지니어들이 생각했던 생각하고 나중에 이 전문가가 생각한 생각은 뭐가 다른가? 자, 엔지니어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아,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걸 안 넘어가게 하려면. 근데 이거를 중국제로 잡을까? 한국제로 잡을까? 두 개로 잡을까? 한 개로 잡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구성 요소를 갖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 위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문가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기능이란 걸 생각한 거예요. 얘의 기능이 뭐죠? 얘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은 이렇게 꼭 당겨서 뿐만 아니라 뒤에다 턱을 대도 되잖아.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보다는 기능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모순을 극복해라. 영어로는 모순이 contradiction이에요. contradiction. 말이 서로 반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가 오래 갈수록 좋죠. 그렇죠? 근데 오래가는 배터리는 크거나 무겁죠. 크고 무겁죠.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를 오래가게 만들려니까 크거나 무거워요. 이번엔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만든 대신 용량이 줄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할까요? 중간을 택하겠죠. 적당한 용량에 적당한 크기의 배터리를 만든다. 이거 우리가 타협이라고 해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오래 가면서도 가벼운 거, 그렇죠? 그게 모순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을 극복할 때 뭐가 생긴다? 혁신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자연에 있는 사를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북극곰이 보이세요? 북극곰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하얀색이요? 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럼 북극곰이 하얀색일까요? 응? 사냥할 때 안 보이려고, 그렇죠? 또 남한테 안 들키려고, 그렇죠? 먹고 살자니까 이제 하얀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곰은 그러면 하얀색이면 북극이 춥죠? 얼마나 추울까? 우리 추울 때는 까만 옷 입죠. 더울 때는 여름 하얀 옷 입고. 그럼 북극곰은 얼마나 추울까요? 그럼 까만색인 게 낫지 않을까요? 북극곰이? 자, 북극곰이 까만색이어도 하는 것 같고 하얀색이어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북극곰이 갖고 있는 모순인데 북극곰은 절묘하게도 그 모순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북극곰의 살색은 아세요? 북극곰의 살색?
살색, 검은색이죠. 근데 북극곰의 살색이 아무리 검어튼들 털이 하얀색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빛이 다 반사되는데.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북극곰의 털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네, 맞습니다. 북극곰의 털의 색깔은 투명해요. 자, 투명하면 어떤가요? 투명하면, 자, 북극곰의 색깔이 하얀 게 중요합니까? 하얗게 보이면 됩니까? 하얗게 보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북극곰은, 그러면은 투명한데 왜 하얘요? 빛의 산란 때문에. 그래서 북극곰은 하얗게 보이면서도 햇빛은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갖고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꽃가루가 날릴 때 알러지 있으신 분 있으시죠? 네, 알러지를 예방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은 알약을 먹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 속에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거르는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다음 세 번째는 코를 막는 거예요. 필터로. 꽃가루는 잘 거르는데 어떤 게 나쁠까요? 코가 갑갑하겠죠, 그렇죠?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고요. 더 확실한 건 뭘까요? 방독면 쓰고 다니면 돼요. 방독면 쓰고 다니면 확실합니다. 엄청 불편하죠. 자, 이 4가지 방법 모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른 신제품을 한번 발명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코 필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신제품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아까 디스커버리 말씀하셨죠, 청장님께서. 그런 것처럼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시스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코필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코필터가 필터링을 잘 하려면, 꽃가루를 잘 거르려면 구멍이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근데 작으면 무슨 문제가 있죠? 호흡하는데 힘들죠? 그럼 구멍이 커야겠네요. 그럼 구멍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해야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숨도 잘 쉬면서 잘 거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모순을 극복해야지만 혁신적인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서 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뭘 찾아봤냐면,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잘하는 산업 영역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데는 어디냐면요, 반도체 공장이에요. 반도체 공장은 먼지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장을 코 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딴 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멘트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집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진기는 어떤 원리를 쓰고 있었냐면, 여러분, 사이클론의 원리 아세요? 여러분 집에 청소기 다 있으시죠? 사이클론 청소기, 그 원리를 쓰고 있었어요. 아, 이 원리가 되게 좋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이 산업용 집진기가 직경이 4, 5m가 돼요. 근데 이걸 코 속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통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려고 보면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적용하다 보면. 저희는 그거를 secondary problem, 2차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풀어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또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원래 문제보다는 풀기가 훨씬 쉬워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4, 5m 되는 그 집진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큰지. 그랬더니 큰 팬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코는 이미 팬이 있죠? 팬 있으시죠 다? 그쵸? 팬이 있죠? 이거 저 큰 팬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이 집진기는 워낙 큰 분진이 생기기 때문에 큰 집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꽃가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 5마이크로 정도 된 꽃가루. 그래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요,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투명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코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코 필터는 구멍이 가운데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입구 부분을 나선형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들어오면서 돌겠죠. 그렇죠? 돌면 어떻게 돼요? 꽃가루는 밖으로 가겠죠. 그렇고 밖에 이 그 구멍 안에다가 끈끈이를 발라놨어요. 그래갖고 하루를 쓰고 버리는 제품이에요. 결국 성능을 테스트해 보니까 성능도 좋았고 특허도 냈고 생산 원가도 되게 작게 들었고 일본에서 출시도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 필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필터 사도 되지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혁신적이라는 것, 제품, 그 인벤션이라는 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걸 발휘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 뭘 좀 알아야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이노베이션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하는 그 스킬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모티베이션. 저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욕구. 아,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겠다. 이걸 내가 꼭 해놔야겠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내가 이걸 꼭 풀어야겠다는 그 정신, 그 생각,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원칙 아니라 900가지 원칙을 갖다 드려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 그런 모티베이션과 의향이 있으신 분이 저희가 쓰는 방법들을 배워서 쓰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인벤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으면 재밌었은 만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